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장혜리입니다. 시장을 사로잡은 이슈와 함께 오늘 장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오프닝벨 2부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전문가분 나와주셨습니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보니까요. 예. 지금 코로나 타격 때문에 1분기 기업들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어떻게 네네. 보시나요? 일단은 1분기 우리 상장사 약 593사의 어떤 분석을 보면은 네. 일단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늘었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약 538조 약 3천억대. 그래서 아마 전년 동기 대비 한 9% 정도 상승한 거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인 경우는 무려 한 131%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이 44조. 이걸 봐서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1분기에 분명히 실적이 안 좋을 거로 예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비대면의 어떤 뭐 홈쇼핑이라든가 집에서 이런 구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오히려 좋아진 거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의 경우에도 인플레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봐서는 오히려 코로나 어떤 백신이 일단 개발됨의 이후에는 네. 오히려 경기 회복의 어떤 속도가 빨라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좀 접종률이 좀 평균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반기 이후에는 접종률이 일단은 높아가면서 아마 전차적으로 경기 회복이 우리나라도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프닝벨 2부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시각 증시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코스피가 1% 가까이 넘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0.99% 상승하면서 3,193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함께 0.64% 지금 빨간불 켜내면서 977포인트 선 흐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753억 원, 기관이 2,6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틈에서 개인들 지금 3,5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117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5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도 16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39%대까지 탄력을 키워냈습니다. 81,40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63% 탄력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LG화학은 소폭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오늘 네이버가 2.28% 또 크게 탄력받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9% 파란불 켜낸 가운데 카카오가 지금 3.5%대까지 탄력 많이 키워냈고요. 현대차도 2.45%, 여기에 삼성 SDI와 셀트리온도 1%가 넘는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나란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펄어비스도 1.1%대 지금 탄력 키워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카카오게임즈도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CJ는 오늘 3.45%대까지 내림세 기록하면서 지금 한 단계 내려온 6위에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도 0.85%, HLB가 오늘 2.35%대까지 탄력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알테오젠도 3.2%대 강한 탄력 받으면서 72,5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을 하고 디지털 화폐가 또 연준에서는 검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네트 6%, 로지치스 6%, KCT 14%, KCS까지 3.6% 지금 강한 탄력 받아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모더나 최종 이제 허가 승인이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모더나 관련주 한번 살펴보시면 녹십자가 1.35%, 파미세가 소마제는 지금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AB프로바이오가 3.58% 탄력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협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아난티가 0.44%, 신원심 6%대까지 지금 탄력 키워냈고요. 삼부토건과 남아토건, 현대건설은 강보 확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 엘리베이는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하락불로 전환했고요. JST는 1.59%, 제형솔루텍과 경동은 지금 2%와 4% 각각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굉장히 또 빨간불을 켠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네,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급등은 안 하는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하락에 있어서 상승으로 전환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네. 아마 그런 어떤 옵션 만기를 앞두고서 어떤 변동폭이 좀 커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최근에 뭐 어떤 모멘텀이 없이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모처럼 삼성전자라든가 일단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지금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어제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이 일단은 거래소라든가 선물 옵션을 포지션 봐서는 상방으로 베팅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오늘 일단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3,200선 제가 볼 때 어느 면에서는 또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선물 지수로 봐서 지금 보면 427선이 항상 보면 거기서 매물이 많이 출하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연 이런 선물의 427선을 돌파하느냐, 그럼 지수로는 약 3,200선인데 과연 이걸 안정적으로 돌파할지가 오늘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전장에는 강하지만 또 우리 후장에 가서 또 하락한 다음에 또 다음 주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오늘은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아마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3,200포인트 돌파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상승률이라든지 하락률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을까요? 일단 이제 최근에 공모주 일단은 성적이 안 좋았는데 어제 그 상장이 된 일단은 종목이 있었죠. 네. 샘시 NS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상장된 삼형 SNC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그 공모주 관련해서는 그 뉴스에 일단은 네. 요란하지 않았던 소문이 안 난 종목들이 오히려 조용하게 일단 상승세를 이끄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라는 어떤 브랜드가 있는 FNF가 오늘 이제 분할 재상장됨으로써 오늘 FNF가 이제 강한 급등세를 보이겠는데 오히려 이제 FNF 홀딩스는 또 하락세를 또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어떤 FNF가 분할이 되면서 한쪽은 좀 이렇게 올라가고 한쪽은 빠지는 어떤 면에서는 어떤 가치 평가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FNF가 좀 유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면은 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일단은 또 뭐 UAM 시장에 이제 진출한다 이런 얘기인데 뭐 주가 흐름 자체는 뭐 그렇게 아직 큰 정화는 없지만 이런 그 UAM 관련주들 뭐 하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현대 모비스라든가 이런 그 계속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UAM 관련주도 향후에 뭐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 관련주들은 또 최근에 또 김동연 씨가 또 부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PN 풍년이 오늘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겠는데 이러한 정치 테마는 또 한번 오르면은 또 조정을 좀 받더라도 또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주자로 또 부상이 됨으로써 아마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제약주 관련해서 지금 탑픽으로 떠오르는 게 대웅제약이거든요. 제가 네. 어제 오늘 강세를 보고 있는데 지금 뭐 PRS라는 단백질 활성화를 저해하는 어떤 그 신경 치료제 요거로 해서 지금 볼 때는 임상 일상 결과 자체가 좀 안정성에서 효능이 있는 거로 나오면서 일단 대웅제약이 지금 어제 오늘 이틀째 강세를 보여서 아마 제약주 중에서는 아마 탑픽으로 일단 증권가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상장한 샘 CNS 언급해 주셨고요. 또 대웅제약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잠시 후에 최동기 전문가가 제시하는 전략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1일 금요일 함께하고 오프닝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최동기 전문가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코너 오프닝벨의 이슈킹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금요일이 되었죠? 네, 이제 금요일마다 네. 이제 하락한 종목들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런 하락률 상위 종목들이 일단 이렇게 반전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오르는 종목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날 하락한 종목들은 또 그 다음 날도 이제 하락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이제 뭔가 이제 악재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뭔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에 이렇게 급락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면서 이런 종목들이 물론 이제 반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확률상으로는 좀 드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5월 17일 날 보시면은 이제 LNK 바이오라는 종목이 이제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일단 이런 또 바이오 종목 자체가 뭐 실적이 나쁜 거는 당연한 거지만 이 종목 역시 1분기에 실적이 부진하면서 일단 매출액이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 27%나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약 18억을 일단은 손실을 시현하면서 일단 적자가 지속된 모습을 보여서 일단 LNK 바이오가 일단은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는 이날도 빠졌고 이제 어제도 빠졌는데 일단 이제 투자 유연 종목으로 일단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애니능률은 이제 자기 주식 처분 결정했는데 이 종목도 일단은 이제 윤석열 관련주래 가지고 이제 급등하는 종목인데 뭐 회사에서는 뭐 부인 공시도 하고 이러면서 일단은 회사에서 이런 기회를 일단은 좀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이런 어떤 기회를 삼지 않았나 생각해서 일단 17%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리엔탈 전공도 아마 이재명 관련주로 엮였는데 일단 RSI가 가열 종목으로 되면서 장중에 일단은 처음에는 급등을 하다가 마지막에 일단은 급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리츠 하자는 아시다시피 메리츠 증권, 뭐 네. 메리츠 지주해가지고 그렇죠. 일단은 이제 배당 성향을 대폭 축소하겠다 해서 이제 3분의 1 수준으로 이제 배당금을 줄이겠다 하면서 일단은 급락을 했죠.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메리츠 관련주들이 뭐 최근에 좀 반등을 했지만 사실 이 종목들은 이제 우리 배당 관련주여가지고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이제 역으로 일단 배당을 줄이겠다 하니까 아마 실망매가 나오면서 네. 이날 이제 하락세가 좀 컸던 그런 종목군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금호 타이어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우리 뭐 현대 자동차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사무직 노조가 이제 출범 일단은 임박했죠. 그래서 아마 이런 금호 타이어도 사실 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조카에 난 여러 이제 악재가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계속 이렇게 잘 버텨왔지만 역시 또 사무직 노조라는 어떤 악재를 만나서 일단은 투자자들이 일단은 좀 투매에 동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역시 메리츠 금융지주 일단은 배당 성향 축소 소식에 동반해서 하락을 했고요. 휴시티를 일단 뭐 철강 관련인데 뭐 철강 관련주들이 최근에 급등을 했지만 또 이날은 4일 연속 일단 하락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강주들도 보면 이제 포스코도 이제 오늘 밀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워낙 상승세가 컸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정 국면에 돌아서지 않았나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코마이서트는 이 종목 자체는 철도 산업과 그다음에 이제 환경 산업 이런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환경 사업부는 우리 금속 제조 공장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거기 이제 슬랙으로 하는데 이거를 이제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도 차량의 유지 보수를 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됐는데 일단은 이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범위 제한 및 계속 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제 의견 거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주가가 일단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역시 메리츠 증권 일단 배당 성향 축소로 인해서 일단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LNK 바이오라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만약에 이런 에코마이스터 같은 거 주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예, 예.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정 기간을 주잖아요. 네네. 이럴 때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는데 이럴 때는 얼른 아쉽지만 파는 게 파는 게 맞는데 또 네. 이런 종목들이 네. 또 막 폭탄 돌려가지고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미 이제 상장 폐지돼서 매매 거래 정지가 되잖아요. 네. 그럼 다시 이제 재개가 될 때는 거의 네. 뭐 주가가 10분의 1 토막 된 그렇죠. 상태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이제 파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괜히 뭐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르면 또 좋겠지만 네. 오르는 자체가 물론 상한가도 치고 뭐 이거는 세력들에 의해서 일단 장난을 치는데 네. 일단은 그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떤 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잊기 위해서라도 그냥 빨리 파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뭐 하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마음이 아플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네, 종이가 돼서 저는 근데 그거를 잊지 않으려고 네. 그거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 포트폴리오에 그대로 담아두고 있습니다. 10몇 년 동안. 네. 경험 삼아서 네, 그거를 잊지 않으려고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도 이제 한일합성 같은 종목은 네. 오히려 이제 상장 폐지가 됐는데 나중에 네네. 청산할 때 오히려 더 많은 그 수익을 줬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회사가 있어요. 네. 계속 기업을 해가지고 이제 좋아지면은 또 그렇게 운이 좋은 경우도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절대 묻지마 투자라든지 네. 아니면은 모르고 들어가는 거를 하지 말자라고 제가 항상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됐던 네, 그렇습니까? 주식이 있습니다. 예, 네, LNK 바이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회사는 이제 2008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네. 이 회사는 주로 이제 임플란트인데 척추 임플란트입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개발,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이제 임플란트 척추라는 건 이제 정형외과라든가 신경외과에서 네. 사용되는 척추 고정 장치 및 척추 수술용 제품의 설계,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목적으로 하며 신규 사업으로 인공분호 관절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보면 이제 인공 관절은 이제 코렌텍이라는 회사가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인공 관절 시장이 좀 점차 커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이제 정형외과하고 신경외과의 어떤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도 있고, 네. 저도 과거에 이런 어떤 구분을 못해가지고 이제 크게 아마 일단은 아플 뻔했는데 사실 우리 그 디스크 있잖아요, 디스크. 그렇죠. 디스크가 정형외과 가서는 그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발견하기가. 그런가요? 네, 디스크는 그래서 이제 신경외과를 가서 네. 그 전문의한테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네. 저도 이제 전에 이제 그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네.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하. 그 분명히 이상한 감들이 제가 정형외과를 거의 1년을 다녔는데 거기서는 의사가 발견을 못했고 오히려 제가 이제 MRI를 찍으면서 알게 됐는데 네. 결국은 이제 이런 디스크 관련해서는 정형외과가 아니라 신경외과. 네. 신경외과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혹시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단순히 정형외과보다는 이제 신경외과 가서 전문의 상담을 받는 게 낫다 이렇게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꿀팁을 또 주셨습니다. 네. 네. 일반적인 이제 척추술과 관련된 모든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며 동제품이나 연구 개발부터 납품 단계까지 1년에 모든 사업을 하는데 일단은 실적이 계속 안 좋죠. 2018년도 82억 적자, 2019년에도 93억 적자, 작년에는 37억 적자. 여러분들 네. 역시 매출도 일단은 계속 주는 네. 하향 추세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NK 바이오 오시면은 17일 날 보시면 이제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이날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대량 매도가 나왔죠. 보시면은 뭐 외국인도 팔았지만 주로 이제 투신이 대량 매도가 나왔어요. 사모펀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투신이 일단은 대량 매도 하락에 일단은 기여를 했고 그다음에 네. 역시 20일 날 어제도 투신이 일단은 또 대량 매도를 함으로써 일단은 하락세를 계속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아마 투신이 아마 이 종목이 지금 공매도 가능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투신이 이제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차트 역시 일단은 뭐 RSI가 거의 뭐 저수지에 들어가고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아랫꼬리가 달려서 약간 이제 좀 희망을 가졌지만 이제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제가 워낙 최근에 많이 빠지고 또 아마 제가 볼 때는 상승으로 전환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 넥스트 사이언스. 이제 보면 이 종목도 이제 그뭐 회사가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닌데 작년에 워낙 적자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 회사는 일단 90년도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회사인데 네. 이 회사들은 보면 이제 골재라든가 화장품, 의료, 발효식품, 음료 제조 및 판매 사업과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제 리테일 사업 부분에 보면은 이제 건강 음료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생산하는 제품이 2009년, 2010년 7월에 우리 이제 이데아 커피숍 있지 않습니까? 이데아 그렇죠. 거기다가 네네. 이제 스무드 킹이라든가 이런 걸 납품을 했고, 그다음에 쿠팡과도 업무 제휴를 맺었고, 그다음에 아메이와 일단 올리브영이 전국 매장에 입점을 했는데 일단은 매출액은 좀 늘어났지만 일단은 영업이익이 작년에 크게 적자를 봄으로써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보시면 역시 우리 기관 투시인들이 좀 파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지속해서 일단은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 5월 17일 날 일단은 크게 하락한 모습이고 또 5월 17일 날은 일단은 우리 전날 기타 법인이 또 대량 매도를 함으로써 아마 5월 17일 날 우리 외국인이라든가 투신이
팔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워낙 이 종목은 바닥에서 워낙 많이 올랐어요. 네. 5만 원에서 뭐 22,800원까지 오르면서 네. 이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으로 시도를 했다가 다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제가 볼 때는 네. 이 종목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10,000원 근처까지 한번 빠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쉽게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애니능률. 이거 뭐 어차피 뭐 이 종목은 이제 출판 사업을 한해서 되겠죠. 그래서 뭐 영어 교육이라든가 뭐 출판 사업 하면서 2002년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는 폭넓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포함해 다양한 출판 사업,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 교육 서비스 기업이 되겠습니다. 베스트셀러 영어 학습 교재를 중심으로 영어 교육 분야에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위에서 매출액은 일단은 계속 좀 줄고 있고요. 일단 영업이익도 약 25억 선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뭐 회사 내용은 이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처분한다는 일단 공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5월 17일 날 일단은 투신하고 기타 법인, 이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로 인해서 크게 하락을 했고 이틀간은 또 투신이 순매수를 전환하면서 약간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기타 법인은 일단 3일 연속 큰 규모로 일단 매도를 하는데 역시 자기 주식을 이제 처분한다는 이런 공시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 역시 주식 자체가 5,000원대에서 이제 25,000원까지 무려 5배나 올랐거든요. 네네. 지금 그것도 그렇죠. 뭐 오른 기간이 불과 한 달밖에 안 돼요. 한 달 동안에 5배가 올랐는데 지금 어느 정도 뭐 이 종목이 빠졌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어떤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아마 뭐 추가적으로 하락보다는 오히려 또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네. 차트상으로는 조금 불안감은 있지만 다시 한번 아마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일단 오리엔탈 전공. 이 회사는 이제 선박용 철 구조물 제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박 상부의 어떤 구조물과 선박 상부 기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선박용 기계 제품 및 구조물 제품은 수주 산업으로서 대규모 일단 설비 투자가 필요한 회사니까는 새로운 어떤 기업들이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어떤 분야가 되겠습니다. 또한 해양 환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 시험이라든가 품질 검사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한된 업체만이 어떤 가점을 형성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분야가 되겠습니다. 매출은 상부 구조물이 58%, 일단 기계품이 41%인데 일단은 작년에 실적이 좋았어요. 보시면은 매출액도 한 30% 늘었고 영업이익도 무려 400%나 증가를 했는데 일단은 이날은 오리엔탈 전공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일단 최근에 보면 이 종목 자체도 3,000원대 유지하다가 네. 거의 뭐 5,000원, 6,000원까지도 올라왔는데 이날은 일단 좀 그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네. 이날은 보면은 RSI가 일단은 가열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장중에 또 급등을 했다, 이제 급락을 해서 약간 좀 어떤 후유증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종목 자체도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니까 네. 두고 오면 되지 않을까. 역시 이 종목도 거의 3,000원대에서 8,000원까지 일단은 장중에 찍고서 그날 네. 거의 5,000원으로 내려왔거든요. 네, 6,000원대.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뭐 이날 8,000원에 잡으신 분들은 거의 뭐 하한감 맞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네요.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아마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지금은 이제 조정 국면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메리차제는 뭐 어차피 우리 손해보험사 국내 최초로 1922년에 설립된 회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메리츠 금융그룹에 일단은 속해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보장성 신계약은 업계 최고 수준의 장기 상품 경쟁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업계 상위 수준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인형이라는 캐릭터를 활용해서 일단 영업에 네. 홍보에 일단은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보험료는 매출액보다는 이제 보험료 수익이라는 걸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속 네. 이제 늘어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아마 지금 보험을 많이 해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 회사는 오히려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영업이익도 작년에 거의 뭐 3,500에서 6,000원까지 굉장히 높아졌죠. 네. 그래서 이제 보험 업종들이 사실은 전에는
한번 주가가 오를 때 뭐 100%, 200% 오른 게 기본이었는데 네. 요새는 이제 금융주로 또 묶이면서 이렇게 그런 현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런 보험주들도 워낙 이제 옛날에는 좀 끼가 있다 할까 이제 그런 네. 종목이었는데 네네. 요새는 좀 이렇게 기억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종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메리츠 화재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손해보험사 분들이 그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고 예, 예. 다른 회사에서 많이 스카우트를 해간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조금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업계에서. 근데 회사 자체로 놓고 봤을 때 메리츠 화재 입장에서는 혹은 주주분들이 보실 때는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네. 자체 판단은 이제 주주분들께서 알아서 하시는 걸로. 근데 네. 이제 뭐 보험사든 이제 보면은 이 설계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보면 네. 이제 고객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설계사들도 보면 자기 이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면은 네. 디자인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같은 금액이라도 이제 우리 뭐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럼요. 유리한 조건을 할 수가 있어서 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네. 그게 약간 이제 좀 그런 어떤 교육을 시켜서 그걸 키워야 되는데 네. 아마 이제 보험사들도 그런 교육보다는 이제 남의 회사 인력을 뺏는 네. 아마 이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좀 그렇습니다. 조의적으로는 좀 그렇죠, 사실. 네. 그렇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날도 보면 5월 17일 날 우리 투신 뭐 외국인 해가지고 연기금이 이제 엄청 팔고 연기금은 이제 3일 연속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신은 이제 어제는 이제 순매수로 돌아섰는데 일단은 이 종목도 21,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17,000원대까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차트도 15,000원에서 21,000원까지 갔다가 네. 다시 17,000원대를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네. 좀 아쉬운 모습을 그러네요.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18일 날은 이제 키네마스터 이제 이 종목이 일단은 M&A 계속 추진했었는데 네. 이제 M&A가 이제 무산돼 가지고 일단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솔본이 또 대주주거든요. 아. 이제 솔본도 동시에 일단은 같이 빠지는. 같이 빠졌고요. 네네. 그다음에 센트럴 바이오는 이제 장 마감 직전에 대규모 물량이 출하가 돼서 일단 투자 주의 종목으로 일단은 지정이 됐습니다. 디자인은 이재명 관련주라 가지고 최근 급등을 했는데 일단은 반락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유바이오직스는 최근 코로나 백신 6코백 19 하반기에 임상 통과 기대감에 급등했지만 그날은 일단은 하락으로 반전을 했습니다. 또한 진에어는 일단 LCC죠. 저비용 항공사에서 적자 지속하면서 네. 지금 사실 뭐 항공업계들 이런 어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이런 종목들이 좀 그래도 약간 반등할 기미를 보였었는데 다시 지금 어떤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국테크놀로지는 기타 법인의 대량 매도로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올리패스는 mRNA 관련주로 전일 17일 날 급등을 했는데 이날은 이제 반락을 했는데 이 회사의 어떤 그 올리패스라는 종목은 세포 투과성이 우수한 올리고 뉴클레오티드를 만드는 고유의 어떤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아마 네. 이제 RNA 치료제 신약 개발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면서 아마 mRNA 관련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이날은 이제 바로 하락으로 반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셀루메도 역시 mRNA 관련주로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이날은 이제 반락을 했는데 이 회사의 어떤 바이오로직스의 부분의 주요 제품으로는 고령성 단백질 RHBM2와 BMP2와 히알루론산 기반의 활액 대체제 비스코시얼 시린지인데 네. 이번 아마 단풍나무 수액으로 만든 또 기능성 화장품을 중국 내 2,000여 개 화장품 전문 유통 채널에 일단은 납품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멜파스는 일단은 적자가 지속되고 또한 보유 주식을 일단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분야는 아마 터치 스크린 이런 회사를 그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네. 아마 이런 정전 용량 방식 터치 센싱 기술을 바탕으로 터치 스크린 모듈 및 터치키 모델을 공급하는 일단 터치 솔루션 기업인데 일단은 터치 스크린을 하는 회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회사들은 보면 이제 하루가 멀게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거를 첨단으로 해서 이렇게 앞서나기가 좀 쉽지 않은 이런 회사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멜파스 일단은 그럼으로써 적자가 지속이 되고 일단은 또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보유한 종목을
일단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아하.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보시나요? 예, 예. 네, 어렵다고. 아니 최근에 저희 친구가 이 멜파스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좋게 봐서 좀 안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제 말 안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걱정이 되네요. 네, 네, 멜파스까지 알아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5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인데요. 네, 이 회사는 일단 2002년에 일단 응용 소프트웨어 계열 및 공급업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 아마 이 회사 개발 어떤 그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회사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주요 제품은 모바일 동영상 편집 앱 키네마스터와 네. 모바일 동영상 플레이어로 구분되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소비 습관에 따라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이에요. 네, 또 네. 회사 자체도 좀 이렇게 나쁜 회사는 아닌데 괜히 이제 쏠 버는 회사가 인수를 함으로써 아마 M&A 시장에 내놨는데 아마 이번에 일단 매각이 일단 무산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회사 내용 자체는 이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매출액도 네네. 작년에 거의 뭐 2배 이상, 100, 한 50%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작년에 41억 이렇게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이제 걱정은 안 되는데 일단 M&A 어떤 그런 테마 자체가 무산이 되면서 이제 급락을 한 거로 보이고 있는데 이 회사 보면은 이제 편집앱의 키네마스터가 위에 있잖아요. 동영상. 그다음에 이 회사의 어떤 거 편집점 시장이 세계 시장이 약 6%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세계 시장에서도 좀 알려져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보시면 이제 계속 5만 4천 원대까지 갔다가 아마 M&A가 안 된다는 소식이 있었는지 지금 보면 거의 2만 2천 원까지 내려왔거든요. 많이 네. 빠졌죠. 그래서 보면 최근에 보면 이제 기타 법인이 팔고 사모펀드 하는데 주로 이제 외국인들은 지금 저가에 담고 있는 모습이고 네. 아마 이제 개인들이 이제 많이 파는 모습을 보이겠는데 아마 주가 자체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RSI가 이제 돌아서는 시점에서는 또 오히려 V자 반등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키네마스터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센트럴 바이오. 사실 요새 보면 뭐 모든 회사들이 이제 뒤에다가 이제 바이오라는 일단은 그런 명칭을 붙이는데 그렇죠. 이 회사는 원래 이제 통신기기 회사였어요. 그다음에 어. PVC 제품이라는 건축자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갑자기 또 뭐 생활용품 이러면서 일단은 바이오라는 이런 명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중앙 리빙 샤시를 인수해가지고 이제 PVC 제조업으로서 이제 사업 영역을 다각화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 5월 일단은 중앙 리빙 테크에서 회사명을 센트럴 바이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보면 또 건축 자재 산업도 하는데 뭐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디자인에 대한 어떤 소비자의 어떤 니즈에 맞게 그런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는데 역시 아마 바이오에 아마 진출함으로써 제가 볼 때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20년에 일단은 영업이익 적자가 계속 누적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센트럴 바이오 자체가 아마 하락세를 일단은 기록한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회사도 장 마감 직전에 대규모 물량 출하가 있었어요. 이날. 그래서 아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좀 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주가 자체는 뭐 2,300원, 2,000원대 유지하다가 이제 그날 이제 하한가를 기록했었는데 어제는 또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보면 또 기타 법인이 많이 팔았는데 하여튼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굳이 들어가서 그렇죠. 뭐 수익 내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차트로 보시더라도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급락을 하면서 일단 어제 다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이런 종목 보면은 그 차트 자체도 이제 워낙 바닥에서 이렇게 올랐다가 또 하락했다 해서 보면은 아마 이런 종목들은 어떤 박스권으로 봐서 매매를 굳이 한다 그러면은 네. 뭐 약 1,500원 이하에서 사가지고 2,000원대 일단 팔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다음에 디자인 이 회사는 이제 뭐 어떤 이름 자체는 디자인 회사지만 회사는 이제 휴대폰 보조 배터리 그다음에 충전기 스마트 액세서리 공기청정기 등 일단 소형 가전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작년 6월에는 일단은 마스크 제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기의 사용자 편의성이 높은 액세서리류와 그다음에 소형 가전 제품 개발을 추진하여 일단 브랜드 위주의 생태계 확보를 노력하고 있는데 역시 이 회사 역시 영업이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해서 일단 주가 자체가 좀 아마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급등에 따른 어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반락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종목도 네. 뭐 기관하고 외국인 기관보다는 이제 외국인하고 네. 개인들인데 일단은 뭐 어떤 세력들보다는 아마 외국인들이 산다 하더라도 빠지는 거 봐서는 어떤 특정된 세력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차트 자체도 너무 깔끔한 듯한데 그래요? 너무 없어서 그렇죠? 예, 5천 원 따던 주가 거의 뭐 14,000원까지 올랐다가 네. 이제 하루 만에 뭐 이제 10,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네요. 이만큼 무섭습니다. 이런 네. 그 테마주들은 그렇죠. 한번 빠질 때는 뭐 진짜 대책이 없고 그리고 또 이제 하한가 칠 때 분명히 또 하한가에 나왔는데 또 어제 상한가 쳤으니까 네. 하한가 파신 분은 또 막 통탄을 노리시겠죠. 그렇죠. 네. 이제 좀 이런 거만 안타까워서 이런 테마주들은 우리가 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솔본 역시 이제 이 회사가 아까 뭐 키네마스터 대주주였지만 옛날에 이 회사 유명한 세롬입니다. 세롬. 아. 세롬 옛날에 네. 뭐 주가가 뭐 몇천 배 오른 이런 네. 세롬 이런 그렇군요. 건데 이 회사가 이제 아직도 살아 있어요. 네, 저는 이 회사는 세롬. 이제 결국에는 지주 사업도 하고 이제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하는데 네. 옛날에 그런 우리 99년, 2000년대 그런 네. 명성을 아직은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아하. 그다음에 2020년 기준에 어떤 자회사는 많아요.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 포커스 신문사, 네. 솔본 인베스트먼트 네. 이제 계열사가 여러 개 있는데 그래도 작년이나 뭐 2018년대는 영업이익 그래도 뭐 70억에서 굉장히 회사 내용으로도 좀 이렇게 나쁘진 않다 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제 5월 18일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이제 아마 세력들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 역시 일단은 5,000원대에서 10,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6,000원대로 내려온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RSI 역시 지금 저수지에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이런 종목도 또 한번 저수지에서 빠져나오면은 또 급등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진이 있는데 이 회사 보면은 항상 이게 윗꼬리가 달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장중 급등 시에는 일단은 뭐 매도를 하고 그렇죠. 저점에서 사는 이런 전략이 아마 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유바이오록스는 이제 최근에 보면은 코로나 백신의 유코백 19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임상 통과 기대감을 해서 급등했는데 이날은 이제 네. 하락으로 반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 개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0년에 설립이 됐고 상장은 2017년엔 3월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주요 제품은 콜레라 백신 치료제, 유비콜과 바이오의약품 연구 스탁 및 제조가 있는데 일단 중소 바이오 업체들의 시료, 그러니까 임상 시료를 생산해서 납품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2020년 작년 6월이 되겠죠. 우수한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의 가치 투자 및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일단은 POP 바이오텍사에 36억 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일단은 투자를 단행을 했는데 작년에 역시 이런 어떤 투자를 인해 가지고 아마 실적 자체가 이제 적자 전환하는 그런 기업이 일단은 유바이오록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종목도 뭐 3만 원대에서 거의 뭐 5만 5천 원까지 2배 이상 올랐다가 5월 18일 날 일단 또 10,000원 이상 하락한 모습 보이는데 이날 보면은 이제 외국인하고 투신이 아마 사모펀드 뭐 기타 부분이 대량 매도를 해가지고 일단은 어떤 외국인 기관의 대량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갑자기 이제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는 이제 소폭 반등을 했지만 일단은 휴익증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 자체도 거의 2만 원대에서 6만 원까지 이거 뭐 단기간에 거의 3배가 올랐죠. 3배가 올라가서 6만 원대에서 이제 4만 5천 원까지 내려왔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오랫동안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3-4배 뛰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요. 네. 네, 거래량이 터질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3만 원대에서 대부분이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지금 RSI도 일단은 뭐 계속 즐기다가 네. 지금 약간 내려왔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시 4만 원대 빠지면 올라갈지. 다시 올라가지 네.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일단 이런 종목들은 항상 또 오를 때는 또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유심히 봐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20일 날은 이제 어제였죠. 어제 네. 보면 이제 키네마스터가 이제 매각 무산 수직에 이제 어제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틀 동안 이제 급락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인지컨트롤스는 이제 외국인의 대량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네이처셀은 이제 공매도가 폭발이 돼가지고 17일 날은 이제 2만 22죠, 18일 날은 30년자가 어제도 아마 공매도로 인해서 하락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덴트 역시 비트코인 어떤 충격이 해가지고 이제 어제 급락을 했고요. 네. 메디콕스는 일단 외국인 기관의 대량 매도에서 하락을 했는데 뭐 이 종목들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오이즈 홀딩스, 뭐 네오이즈 게임즈여 가지고 일단은 이 회사는 개인과 기관의 일단 동매도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쌍용 정보통신은
이제 거래 정지 중기였거든요. 아. 감자라든가 액면 분할이었는데 이날 거래 재개가 됐는데 오히려 보통 이런 날은 이제 오르는데 이날 네. 이 종목은 약세를 보여서 8% 하락을 했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우리기술 투자 비트코인 관련주가 아주 같이 동반 급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넥스트 사이언스는 아까 말씀드렸죠. 네. 아마 투자 경고 종목 이전에 아까 얘기했지만 골자 화장품에서 뭐 그렇죠. 스무디킹 얘기를 했었고요. 휴먼에는 이제 기타 법인의 매도인데 이 종목은 철 스크랩, 그다음에 철강제 어떤 국내 유통 및 수출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했는데 일단은 이러한 어떤 철강 관련 어떤 사업 자체가 수익성 감소를 일단은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으로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뭐 보안 솔루션, 뭐 호텔, 리조트 사업의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이날은 어제는 기타 법인의 매도로 인해 가지고 약 8%대 일단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키네마스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인지 컨트롤스 이 회사는 이제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인데요. 네. 이 회사는 보면 이제 자동차용 온도 제어 장치 요거를 일단은 생산한 회사인데 국내 점유율이 무려 85%가 됩니다.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서도 약 국내 시장에서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단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비엔진 부품의 연구 개발 활동에도 많은 투자를 진행하며 자동차 시트형 럼버 볼스터, 통풍 시스템 이러한 어떤 제품들을 신규 개발해서 일단은 납품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단은 적자 전환을 해가지고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는 아마 굉장히 큰 폭으로 일단은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는 네.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날 빠진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네. 많이 이제 매도를 했는데 어제 보시면 외국인들이 큰 규모로 일단 매도를 해서 네. 주가 급락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투신도 좀 팔았고 이제 사모펀드도 팔아가지고 일단은 어제 많이 빠졌는데 아마 이 종목도 네. 크게 뭐 이렇게 오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15,000원에서 뭐 25,000원까지 갔다. 어제도 보면 오르다가 거의 27,000원 갔다가 바로 그냥 당일날 이렇게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을 좋아하지만 네. 외국인들은 무서운 게 뭐냐면은 네. 팔을 때는 가차 없이 팔아요. 인정상.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을 같이 사면은 분명히 수익면에서 유리하지만 나중에 파는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막 한번 팔기 던질 시작하면 때, 그냥 네. 뭐 이제 가격 불문하고 팔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런 거를 잘 네. 우리가 판단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뭐 자동차나 반도체 쪽을 외국인들이 많이 던지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네이처셀은 뭐 아시다시피 뭐 줄기세포 관련주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회사는 1992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9년 5월부터 일단 이제 기초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조업으로 일단은 업종을 변경을 했습니다. 주요 이제 우리 사업은 이제 줄기세포, 면역세포의 연구 개발, 이제 해외 임상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사업뿐만 아니라 뭐 식품 사업, 마스크, 소독제, 물티슈 등의 어떤 미생용품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그러나 이런 어떤 뭐 마스크 소독제 어떤 혜택을 봤었을 것 같은데도 일단은 근데 적자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역시 이런 어떤 우리 임상이라든가 바이오 줄기세포 연구에서 아마 R&D 비용이 아마 많이 들어가서 아마 적자로 면치 못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제 어제 보시면은 네이처셀이 어제 일단은 1950원 하락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약 12% 하락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팔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어제도 일단은 하락세를 면치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뭐 외국인이 그동안에 매도를 함에도 주가는 올랐는데 어제는 오히려 이제 하락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뭐 8,000원에서 18,000원 거의 2배 이상 올랐고 그날도 보면은 그저께도 장중에 오르다가 빠졌거든요. 네. 어제도 이제 오르다가 빠진 모습을 보이겠는데 일단은 이 종목도 이제 14,000원대 아마 여기서 또 지금 애매한 지지 라인이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하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오늘은 조금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비덴트 역시 뭐 비트코인 관련주가 되겠죠. 근데 원래 이 회사는 H 디지털 방송용 디스플레이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TV 로직 아메리카, 그다음에 넥스트 DI 등 두 개 회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뭐 마샤 일렉트로닉스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회사들하고 일단은 경쟁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HD 디지털 방송용 디스플레이의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는 소니에서 2위를 기록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종목은 뭐 이런 어떤 디스플레이 관련보다는 일단 비트코인 관련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의 가격에 따라서 등락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데 실적 자체도 작년에 별로 안 좋았어요. 매출액은 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일단은 사실상 적자에서 적자폭이 이런 늘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이제 외국인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다. 일단은 이 종목도 뭐 9,000원에서 16,000원에 갔다가 다시 원위치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이 이제 매드콕스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선박 관련해 가지고 뭐 프로펠러 보스, 엔진룸, 네. 특수 어떤 용품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일단은 뭐 국내 3대 조선소와 인접한 거래에 있어 가지고 선박 블록 선제 용이한 어떤 부품이기 때문에 선박 부품 아마 진해 이쪽에 있어 가지고 좀 조선사에 납품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가 실적이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영업이익이 크게 일단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어제도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 그다음에 금융투자 증권사들이 대량 매도를 함으로써 어제 네. 한 10%대 이제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차트상도 아마 작년 12월에 2,400원 기록하다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일단은 1,250원까지 내려왔는데 아마 제가 볼 네. 때는 이 회사는 그동안에 어떤 조선 업종이 좋아짐에 불구하고 어떤 수혜를 입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가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해서 어제도 네. 하락률 5위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메디콕스를 마무리로 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벨 2부와 함께 하셨습니다. 금요일장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선정한 이슈와 또 지수 흐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라면서 저희 오프닝벨 2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